자, 이상화 세무사의 돈 버는 세무 클리닉의 진행을 맡은 촌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긴 했지만 네. 세무라고 하면 사실은 돈을 이제 줄여주는 네, 비용을 줄여주는 걸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왜 돈 버는 걸로 제목을 잡으셨어요? 뭐 돈을 줄이는 게 결국엔 돈을 번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 범위 자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세금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내가 미래에 낼 수 있는 세금을 조금 땡겨서 낼 수 있는, 뭐 뒤에도 이제 내용은 나오겠지만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좀 돈을 벌어보자. 또 강의를 또 듣고 나면은 아, 이게 돈 버는 내용이 맞구나라는 개념을 좀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세이브한다는 것보다는 진짜 돈을 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실제로 이걸 들으면 돈 벌 수 있는가요? 그럼요. 네. 얼마나 벌 수 있나요? 뭐 네, 현재보다는 네. 현재보다는 한 2배. 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 버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럼요. 제가 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세무라고 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쉽게 알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꼭 집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할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기억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또 녹화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네. 보시고 아,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지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세무 클리닉인데 네.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 네. 어떻게 줄일까요? 돈세클. 네. 좋은데요? 네. 뭐 아까 생각해보니까 돈 세클 하니까 돈을 버는 세탁? 돈 세탁? 돈 세탁? 아유, 너무 위험한. 좀 위험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세다. 뭐 아, 이거- 돈을 세다. 네. 돈 버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너의 이름을 돈 세클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화 세무사님이시고요. 어우, 잘생기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네. 제가 안경을 안 끼고 나왔어야 되는데. 좀 좀 이런 필요한 말 관계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무계의 안정환이다. 네, 큰일 날 수 있는. 네. 네. 처음부터 이거 자를까요? 안티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안티를 생기고 시작하는 개념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현직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강의를 현재 네. 매우 많이 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강의를 하시는 분이니 제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튼 저희의 이제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세무에 관련된 콘텐츠로는 최고의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네. 잘해 봅시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1회를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어떤 주제인가요? 뭐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생애 주기별이란 얘기를 좀 다뤄보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네. 뭐 인간이 태어나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그런 개념처럼 법인도 설립이 되어서 나중에 청산이 되는 시점까지 네네. 적어도 이것만은 좀 알고 가자라는 네네네. 주제로 1회차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어떤 단계가 있고 네.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어떤 세무 상식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법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네. 처음에 이제 회사를 시작하면은 사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정신을 네. 살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처음부터 잘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네. 네, 폭탄을 맞출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음. 자, 이 도표는 뭔가요? 네, 이게 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손익을 계산한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법인 운영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법인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강의 주제 자체가 이제 성장기잖아요. 도입기에서 성장기까지. 네, 네. 그래서 이 초기의 단계에는 다들 돈 버는 데만 여념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고 네, 나서 네. 순이익이 얼마 났으니 세금 내라라고 하면은 아깝지만은 이 정도라면 내가 내줄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세금을 이제 내고 네.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세금을 내고 난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뭐냐면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일 뿐 그 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사회에 환원할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나중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쌓인 금액을 가져갈 때 그때
세금을 세금 내야 정산하자. 되는구나. 네. 그거를 잊고 사는 게 있고 알아도 있는 거 넌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알아보자. 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좀 챙겨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고. 그래서 여기 표에서는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 언더라인 쳐져 있는데요. 법인세 차감전, 차감전 이익.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법인세를 내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차곡차곡 쌓여서 쌓여지는 거죠. 네, 그걸 잉여금이라고 부르게 되고 네네. 나중에 그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주주겠죠. 아, 그냥 그 남아있는 돈들이 그냥 내 돈이 아니고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세금을 네네. 내거나 네네. 이제 소유하시는 분이 네네.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유예가 되는 거네, 계속. 그렇죠. 계속 유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정산하자. 여하튼간에 잘 되면 좋은데 네.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네. 될 수도 있다. 세율이 너무 높아요. 얼마나 문제가 될지도 오늘 좀 네, 얘기 좀, 네, 네.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먼저 이제 회사의 도입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회사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설립을 이제 하신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뭐 이 정도까지를 도입기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요. 막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시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대한 대표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세금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뭐 돈 버는 거에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네네. 그래서 도입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법인세에 대해서만 대다수는 관심을 가집니다. 네. 근데 이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뭐 저도 같은 뭐 책임을 이제 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한 90% 이상의 세무사들은 법인세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끝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의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10년 후의 생각하자. 얘기니까 네네. 나는 모르겠다. 10년 후까지 그렇죠. 그 대표님하고 나오고 만나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뭐 내가 싫은 소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없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현실적인 상황이죠, 사실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더 지났을 때 대체 어떤 네. 위험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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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그죠? 너무 여러분들 위협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 네. 벌벌 떠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대처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회사의 도입기 두 번째 이야기. 네. 자, 다행히 그렇죠. 대다수의 회사는? 회사는 대표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성장을 네. 하실 수밖에 네, 네. 없어요. 물론 뭐 그거도 아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렇죠. 거고요. 오늘의 주제하고는 다른 얘기죠. 네. 대다수 회사는 매년 성장을 한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인세 내고 난 나머지 법인세 한 10%잖아요. 그럼 90%는 회사에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거죠. 이 90%의 덩어리들이 계속 쌓이면은 이거는 정산되지 않은 돈이다.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낼 것이냐, 지금 낼 것이냐, 네. 얼마를 절충할 것이냐 네네. 이런 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여하튼 뭐 성장하면 회사는 좋겠지만 과연 대표는 이라는 네, 이제 네. 퀘스천을 주셨는데 네. 회사가 성장하면 좋죠. 그죠? 네.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뭐 대표도 당연히 좋겠죠. 네. 근데 이게 심적으로 좋을 수만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네. 예를 들면은 네네. 어떤 경우인가요? 뭐 근로자들은 사실상 급여를 안 주면은 회사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한 3개월만 무보수로 한번 일해볼래? 네. 쉽지 이렇게 않죠. 했을 때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표님들은 3개월을 무보수, 1년 무보수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요. 내 회사만 잘 된다라면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회사는 나중에 잘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다. 세금에 대한 정산만 남아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알아보자라는 네. 취지에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그래서- 성실한 기업. 뭐 그렇죠. 당연히 성실한 기업이죠. 네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내용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법인의 구조 자체가 10% 20%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장려하는 거예요. 10% 정도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잘 됐을 때 나랑 나누자. 아, 그러니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성실한 기업의 대표님이고 한데 나중에 가서 이거를 정산하려고 하니 과연 한 절반 정도도 정산이 될 수 있거든요. 최고 진짜요? 세율로 가게 네네. 되면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구조가 맞나라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잠기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사전에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실한 기업 좋지만 오늘은 뭐 정부를 위한 세미나는 아니고요. 그죠? 네네. 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이제 단어가 그렇죠. 나오네요. 나오죠. 네네네. 네. 자, 얘기 좀 해 주실까요?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분들은 저 단어는 아마 필연적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1년 차에서는 들어보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2, 3년 정도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저 단어는 필연적으로 사실 저도 들을 오늘 수밖에 처음 들었어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급은 됐는데 네. 뭔가 정해지지 않은 누구한테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아, 네네네. 모르면 어떻게 약간 돼? 미정적인 상태, 네. 네, 이런 얘기가 모르니까 있네요. 대표가 가져갔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아, 거죠. 네네네네. 그랬을 때에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네. 당연히 내가 가져갔으니까 불이익은 내가 감수해야지. 한 두 가지 생길 수 있는데요. 음. 이 두 가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억울하기는 매한 가지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회사에 어떤 돈이 쌓였을 때 뭐 어떤 회사의 영업적인 이유든 네네. 급한 상황이든 돈을 이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 쓰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가지급금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될 수도 무조건 있는 된다라는 건 아, 아니라 네네네. 뭐 합당하게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증빙이 없이 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종종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뭐 그 밑에도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요것도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네네. 회사의 돈을 가져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다라는 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내 건 아닌데 음. 이게 내 인지 부조화가 항상 언제 생기냐면 통장은 내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네.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돈은 보여. 네, 통장에. 근데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네네. 그래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가져가고 싶잖아요. 네네. 당장 네네. 필요한데 네네. 은행보다 가까우니까요. 네네. 우리 격리 직원이 바로 네. 송금을 해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은 네. 세금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가지급금. 알겠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유이기도 하고 영업적으로 봤을 때 좀 급하게 뭔가 네. 써야 되는 상황이 그런 발생할 수도 상황도 있죠. 생기죠. 있죠.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바로바로 증명하기는 또 쉽지 않고 네. 자, 그런 형태들이 다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다 네. 가지급금 형태가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간에 아까 앞에 가짜가 붙었으니까 뭔가 좀 어정쩡한 상태네요. 이게 네, 네. 정리가 안 된 상태네. 정해지지 않은.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정리가 될 때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의 위험이라고 네. 네. 덴저, 아우. 뜨거움. 네, 이게 질문이 있네요. 자, 회사 네. 돈을 가지고 갔다면 혹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도 이자, 그렇죠. 그렇죠. 빌려줬으니까 이자가 발생하네요. 네. 그다음에 법인세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제 네. 질문이 있을 수 있네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네, 그렇죠. 일단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제 이런 표현이 왜 발생을 했냐면은 회사는 사실상 대표한테 빌려준 개념이 아닙니다. 대표가 그냥 집어간 거죠. 단어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네네네네. 내가 막대한 그럼, 권한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가져간 거예요. 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가져갔는데 100번 양보해서 서로 간에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도 네, 네. 빌려간 사람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정을 당연히 안 했을 테니 4.6%의 이자를 내라. 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 4.6%에 대해서 이자를 내게 되면은 법인은 그게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수익이 발생했으면 뭘 내야 됩니까? 법인세를 내야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자도 발생하고 세금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복리이자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자가 원금화가 되고 네. 여기에 또 이자가 붙고 아. 그 이자가 또 원금화가 되고 이 과정이 일자별로 계속 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계산을 해보면은 네. 이게 은행에 계산하는 4.6%의 이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네. 이자가 야, 이거 아무 발생했다.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지급금 형태로 네. 썼을 때. 적어도 계속 갚아 넣어야 네,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진짜 발생하네요. 네네. 오, 네.
차라리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은행에 가본들 소리도 복잡하고 난 회사의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져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네요, 진짜. 네.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용을 한번 볼까요? 질문. 빌려갔다고 주장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네. 이자는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죠. 네. 당연한 당연하죠. 당근이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안 갚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네, 네. 왜냐하면은 네. 항상 그렇지만은 네. 강제를 하고 물론 법에서는 강제를 하고 있는데 뭐 항상 네 대표님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도 다음에 네네. 그래서 넘어가게 그럴 되는 수 있죠. 케이스들. 당장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네네. 그죠? 당장 이자를 내야 되는 것도 네. 아니니까. 그러니 그 이자를 안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12월 31일이 끝나면 네. 지금이겠죠, 지금. 네네네. 그러니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를 안 계산해서 냈어. 회사에 넣어야 됩니다. 적어도 원금은 안 갚는다고 쳐도 네네네. 이자는 넣어야 되는데 이자를 안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이자를 안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을 가져간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상여 처분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소득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군요. 갑자기 소득세가 발생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네. 이자를 안 냈으니까. 네. 뭐 이자 얼마 되겠어? 네. 생각해봤지만 네. 생각보다 큽니다. 크다. 네. 이런 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네. 요즘에는 좀 측은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엄청 많이 하시죠. 네, 네. 표정도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꾸 제일 같고 좀 더 알려드리고 싶고 이거를 안다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 텐데. 근데 고민의 고민인 것 같아요. 회사가 네.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또 네. 어느 정도 잘 되고 또 이익이 쌓였도 이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묘한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네요. 네네네. 네.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했을 때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이슈나 네, 문제들이 네, 네. 발생을 하고. 네, 대표님 돈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는데 네. 항상 이제 일생활이 바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시는 거죠. 아, 머리 아파. 네. 벌써 아프시죠? 머리 아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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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머리 안 아프셔야 될 텐데. 아무튼 아마 이런 경각심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있구나는 아마 법인을 이제 운영을 하시거나 네. 대표님이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무용 네. 네. 얘기를 해볼까요? 질문. 우리 회사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겠죠? 비용 처리가 되죠. 네네. 보통은 네,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 네, 돈을 은행에 빌렸으니까. 차입을 했으니까 이자 비용은 내 비용이니까 법인세를 안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가정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차입을 해서 그 돈으로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줬다라면은 그럼 이게 사업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 사업비로 안 보는 거군요. 네. 그러니 그거는. 거기에 수반되는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도 이자 비용을 안 봐주겠다. 아, 네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지급금이 없는 회사보다는 네. 법인세 비용이 더 상당히 올라가는 네, 거구나.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군요. 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제 만약에 차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거나 네.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그렇죠.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금액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이자가 어떤 회사들은 한 1억씩 1년에 한 1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이 10% 아니면 20%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1억에 대해서 전액 인정을 받으면은 20% 네. 법인세율을 가정하면 2천만 원의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건데 네네. 이 중에 절반을 만약에 가지급금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그래요. 법인세를 또 네. 추가로 내야 되는. 이거 문제가 많네요, 진짜. 네. 이런 알고 나면 이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기저기 쥐레들이 있네요. 네. 쥐레들이야다. 또 있어요? 쥐레가? 쥐레가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마지막 쥐레 얘기를. 다행히 마지막이긴 네네네. 한데요. 또 질문이 이렇네요. 네. 자, 이런 가지급금이 이자를 내기만 하면 네. 좋아, 내겠어 그냥. 네, 네. 그럼 다른 문제는 없나 이런 네, 거죠. 네. 난 내겠어. 네. 혹시 또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없으면 다행인데요. 네네.
이게 회사가 결국에는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요 네 번째 위험 같은 케이스는 도입기 회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 한 5년 정도 이상이 좀 넘어가는 회사들 같은 케이스들은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또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국세청이라는 곳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 내면 되고 원금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빌려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그냥 그렇게 칭했던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국세청이 봤을 때는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도 그거를 있죠. 그럴 수도 한번 있죠.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조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니면 나 이제 회사 안 해. 그만해야지, 청산해야지라고 하면은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때 이거는 빌린 게 빌린 게 아니잖아. 아니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금액에 대해서 네. 가져갔으니까요. 네. 상여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데요. 세금이 한 네. 50%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 청산한다고 청산하는 게 아닌데. 네네 청산을 바로 포기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셔야 끌고 돼요. 가야지. 네네. 그걸 올릴 수도 있겠는데 국세청에서? 네. 그래서 그런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번째 위험이 사실상 제일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앞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사실 불확실성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물론 계속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다. 네, 만약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데 청산하는데 너무 많은 이제 세금이 네, 나갈 네, 수도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뭐 의사결정의 연속인데요. 이 회사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네네.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이라는 포지션을 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네, 상황이 네.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회이고 네. 이제 법인의 이제 처음 이제 도입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핵심을 좀 얘기하자면 뭐 제가 이제 사실 세무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네. 배워가면서 이제 세무사님께 네, 네, 네. 제자로서 네, 어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인에 있던 도입기에서 돈 버는데 너무너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한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돈이 쌓여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형태로 네. 뭔가 돈을 이제 써서 네, 네. 유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급한 상황들에서 네, 쓸 수 네, 있는데 네. 이게 바로바로 정상되지 않은 게 이제 가라는 자가 붙으니까 네.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말씀하셨던 네 가지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의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네, 이렇게 네, 정리가 네.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네. 솔루션을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 안 해주고 네, 네, 네. 계속 위험만 주시고 겁만 주셨어요. 네. 1회인데 너무 네. 겁만 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음이 좀 서비스를 받는 것과 또 이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어떻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알고 되잖아요. 계셔야죠. 그죠?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네. 합니다. 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돈 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